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성능 검사 및 유지 관리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별표가 있는 내용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소배기 장치의 점검이죠, 그죠? 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요, 사업주는 국소배기 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국소배기 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할 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에 국소배기 장치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소배기 장치를 점검해야 되는 내용을 볼게요.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자, 덕트 안에 먼지가 지나가야 되는 덕트에 먼지가 꽉 찼는지 요거 점검해야 되고요. 덕트의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덕트 관이잖아요. 흘러가는 관을 접속하는 부분이 헐거워지면 지나가던 먼지가 이렇게 또 밖으로 그죠? 다시 작업장에 흩어지는 결과 나오겠죠. 흡기나 배기 능력이 올바른가 대해서 작업 전에 점검해야 됩니다. 그죠? 점검 사항은 덕트 배풍기의 분진 상태, 덕트의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흡기, 배기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정화장치도요. 공기정화장치 내부의 분진 상태고요. 여과제진 장치, 만약에 여과제진 장치에 여과제가 있다면 여과제가 파손되어 버리면 정화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과제 파손 여부, 공기정화장치의 분진, 처리 능력이 되겠습니다. 내용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검사 방법은 이렇게 검사 체크리스트가 법에 나와 있죠. 이대로 검사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사 장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소배기 장치 성능 시험 시에 필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죠? 국소배기 장치 성능을 시험할 때는요, 첫 번째 발연관 연기 발생기 또는 스모크 테스터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청음기, 청음봉. 세 번째 절연 저항계, 네 번째는 표면 온도계나 초자 온도계, 다섯 번째 줄자, 여섯 번째 열선 풍속계인데요. 요거는 필수 장비다라고 하면 요까지가 다섯 가지 되고요. 선택 장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필수 장비는 발연관 연기 발생기, 스모크 테스터 똑같은 거고요. 청음기나 청음봉, 절연 저항계, 표면 온도계나 초자 온도계, 줄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택 장비로 열선 풍속계가 필요하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풍속 측정할 수 있는 거, 유속을 측정하는 계기, 압력을 측정하는 장비, 요거는 한번 보고 지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서요, 작업 공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작업 환경 개선 대책하고요. 그 예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작업 환경 개선 대책은요. 첫 번째 여기 옆에를 볼게요. 참고란 여기에 암기하시오 정리해 놨죠. 그죠? 자, 작업 환경 대책 중에서 작업 환경 개선의 공학적인 대책 또는 작업 환경 관리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치나 대체요. 위험한 물질을 위험하지 않은 물질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공정이 위험하다면 공정을 변경하고요. 유해 물질을 변경하고 시설을 변경하는 게 대치나 대체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격리가 있습니다. 그죠? 격리는 저장 물질을 격리할 수도 있고요. 시설을 격리할 수도 있고 공정을 격리할 수도 있고 작업자를 격리할 수도 있죠. 위험한 물질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격리가 있고요. 세 번째 외부로 빼내는 환기가 되겠습니다. 국소 환기, 전체 환기죠. 자, 이렇게 대치나 대체, 격리, 환기는 작업 환경 대책 중에서 작업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공학적인 대책의 세 가지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작업 환경 개선 대책 첫 번째 대체의 예를 한번 볼게요. 공정의 변경입니다. 그죠? 분진 비산 작업의 습식 공법. 먼지가 난리잖아요. 물을 뿌려서 하는 습식 공법으로 해서 먼지 비산을 줄여주는 거죠. 두들겨 잘라요. 두들겨 자르면 소리가 너무 심하잖아요. 요거를 톱 절단, 그죠? 그러면 좀 소리가 줄겠죠.
파란색 되어 있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 예가 되겠습니다. 고속 회전하던 그라인더, 먼지가 엄청 나겠죠? 저속 연마로 바꿉니다. 작은 날개로 고속 회전시키는 것을 큰 날개로 저속 회전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둘 다 고속 회전을 저속으로 바꿔주면 소음이 줄어듭니다. 그죠? 페인트를 뿌리면 유해 물질이 흩어지잖아요. 하던 방식을 함침, 페인트에 담궈두는 거죠. 그러면은 페인트에 유해 물질이 날리지 않겠죠. 그죠? 유기용제 세척 공정을 스팀 세척, 비눗물 사용 공정으로 바꿉니다. 유기용제는 중독시키고 인체에 유해하잖아요. 이거를 스팀이나 비눗물로 변경해 주는 거죠. 압축 공기식 임팩트 렌치 작업을, 압축 공기니까요. 이제 공기 압축기 이용하면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그런데 이 소음이 심한 압축 공기식 임팩트 렌치를 저소음의 유압 렌치로 대처하면 소음이 줄어들겠죠. 그죠? 자, 소음이 많은 리베팅 작업을 볼트, 너트로 하면 소음이 줄어들겠죠. 용제를 사용하는 분무 도장, 아까처럼 페인트를 분사하던 분무를 에어스프레이 도장으로 변경하고요. 자, 에어는 이제 공기를 이용한 거니까 그만큼 좀 덜하죠. 그죠? 용제 사용하던 걸 에어로 바꾸는 거고요. 광산에서 습식 차단기 사용하여 파쇄 연마 작업을 하면 먼지가 적게 나겠죠. 주물 공정에서 셀 몰드법,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파란색 글자 위주로만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고속 회전하던 그라인더 작업을 저속의 연마 작업으로 바꾸고요. 작은 날개로 고속 회전시키던 것을 큰 날개로 저속 회전으로 변경합니다. 페인트를 뿌리는 분사 방식에서 함침, 담그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요. 압축 공기를 이용한 임팩트 렌치를 소음이 적은 유압식 렌치로 대치하는 게 공정을 바꾸는, 공정을 변경하는 대치의 예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해 물질 변경인데요. 공정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필기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아조염료의 합성에서 벤지딘을 디클로로벤지딘, 유해성이 낮아집니다. 그죠? 벤지딘 대신 디클로로벤지딘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금속 제품의 탈지, 지방을 이제 기름기를 닦아내는 세척 작업에 트리클로로에틸렌 사용하던 걸 계면활성제는 우리 그 주방에서 세제에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자, 트리클로로에틸렌 대신에 계면활성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성냥 제조에 황린 대신에 정린이 덜 위험합니다. 황린 대신 정린이고요. 단열재 보온재로 성면은 암을 일으키잖아요. 성면을 사용하던 것을 유리섬유나 앞면이나 스티로폼을 쓰는 걸로 바꿉니다. 자, 이런 건 유해 물질을 바꿔준다. 그죠? 벤지딘은 디클로로벤지딘으로 바꾸고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계면활성제로, 황린을 정린으로, 그죠? 또 볼까요? 분체의 원료를 입자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변경합니다. 작은 입자가 더 폐 깊숙이 들어가서 유해하잖아요. 그죠? 분말로 출하되는 원료를 고형, 먼지가 안 나는 고형 상태 원료로 출하하고요. 유기합성 용매로 방향족 화합물을 사용하던 것을 지방족 화합물로, 방향족을 지방족으로, 세탁 시 세정제로 사용하는 벤젠을 트리클로로에탄으로 변경합니다. 벤젠은 트리클로로에탄으로. 금속 제품 도장용으로 유기용제를 유기용제보다는 수용성 도료, 그죠? 세탁 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석유 나프타 쓰던 걸 퍼클로로에틸렌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변경합니다. 야광 시계에서 자판의 라듐 대신 인을 사용하고요. 세척 작업에서 사염화탄소 대신에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씁니다. 주물 공정에서 실리카 모래 대신에 그린 모래를 사용합니다. 금속 표면을 블라스팅할 때 사용하는 재료로 모래 대신에 철구슬, 먼지가 덜 나겠죠. 그죠? 자, 땜질한 납을 고속 회전 그라인더를 이용하던 것을
오실레이팅, 그죠? 타입의 샌더를 이용한다. 그러면 고속 회전하면은 요것도 납에서 우리 소음도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렇게 샌더를 이용하면 소음 적어지고요. 제품의 표면 마감에 사용되던 고속 회전식 그라인더를 저속 왕복형 절삭기로 대체하고요. 유연 휘발유를 무연 휘발유, 그죠? 자, 페인트 내에 들어있는 납을 아연으로 바꿔줍니다. 페인트 희석제를 석유 나프타에서 사염화탄소, 요거는 주의하셔야 되겠다, 그죠? 아까 우리가 세척 작업에서는 사염화탄소 대신에 트리클로로에틸렌인데요. 페인트를 희석할 때는 석유 나프타보다는 사염화탄소가 덜 이용한 거네요. 자, 어찌 보면 고속회전을 샌더로 바꿔주고 고속회전식 그라인더를 저속의 왕복형 절삭기, 요거는 유해 물질보다는 공정 대체에 해당된다, 그죠? 공정 변경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물질 변경만 한 번 더 체크하고 지나갈까요? 자, 요거는 자꾸 기출을 풀다 보면 암기가 됩니다. 근데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체크할게요. 유기 합성 용매의 방향족 화합물은 지방족 화합물로 바꿔줍니다. 세탁 시에 세정제로 사용하는 벤젠을 트리클로로에탄으로 변경합니다. 금속 제품 도장용의 유기용제를 수용성 도료로 바꿔줍니다. 세탁 시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석유 나프타 대신에 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쓰고요. 야광시계 자판을 라듐 대신에 인을 씁니다. 세척 작업에서 사염화탄소 대신에 트리클로로에틸렌 씁니다. 주물 공정에서 실리카 모래 대신에 그린 모래를 사용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금속 표면을 블라스팅 할 때는요, 모래 대신에 철을 써서 먼지가 안 나게 합니다. 철굿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넘어가고요. 유연, 연기 나는 휘발유를 무연 휘발유로 대체합니다. 페인트 내에 들어있는 납을 아연으로 바꾸고요. 페인트 희석제를 석유 나프타에서 희석제 사염화탄소로 대체합니다. 요거는 유해 물질을 바꿔주는 물질의 대체, 유해 물질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시험은 물질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시설의 변경 한번 볼게요. 고소음, 소음이 많은 송풍기를 저소음의 송풍기로 교체해서 소음 줄이고요. 자, 아까 앞에서도 나왔다, 그죠? 시설이나 공정 비슷하죠? 작은 날개 고속회전의 송풍기 대신에 큰 날개 저속회전하는 송풍기로 바꿔주고요. 가연성 물질을 저장할 때 유리병보다는 철제 통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페인트 도장 시에 분사 대신에 담금 도장으로 바꿔주고요. 금속 제품 이송 시에 롤러 재질을 철제해서 고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소리 줄겠죠. 염화탄화수소 취급장에서 네오프렌 장갑 대신에 폴리비닐 알코올 장갑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요거는 그 다음에 휴음 배출 후드의 창을 안전 유리로 교체하는 게 시설의 변경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격리 있었죠. 저장 물질을 격리하거나 시설을 격리하거나 공정을 격리하거나 작업자를 격리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환기가 있었다, 그죠? 자, 환기는 전체 환기와 국소 환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대치나 대체, 격리, 환기 이렇게 세 가지는 공학적인 대책이었죠. 공학적인 대책을 빼고 우리가 네 가지를 적으셔야 할 때는 교육인데요. 올바른 작업 방법에 대한 근로자 교육과 습관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보호구에서도요, 할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3장의 개인보호구 같이 공부해버리도록 할게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방진 마스크라는 건 먼지가 많은 작업장에서 착용하는 보호구가 되겠다, 그죠? 한번 봐주시고요. 자, 방진 마스크의 형태, 그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자, 우리가 별표 있는 내용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방독 마스크는 유독 가스가 발생되는 작업장에서 착용하는 마스크가 된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넘기도록 할게요. 자, 방독 마스크 흡수제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필기에 잘 나오는데요. 방독 마스크 흡수제는 활성탄, 큐프라마이트, 호프칼라이트, 실리카겔, 소다라인, 알칼리 제제, 카본 등이 방독 마스크 흡수제로 사용이 됩니다. 전체를 지금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게 있었다 보시고 기출에 나올 때 자꾸 문제 푸시면서 암기하시는 게 더 암기가 쉽겠습니다. 방독 마스크의 유효 시간 계산입니다. 자, 유효 시간은 방독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시간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파과, 다시 말하면 방독 마스크가 파과되는 파과에까지 걸리는 시간, 파과는 성능이 이제 유지가 안 되는 시간이다 보시면 되죠. 작업장입니다. 그죠? 공기 중에 유해가스 농도, 줄여서 작업장의 농도분에, 자, 이거를 방독 마스크 만드는 회사에서 시험했는 농도가 있습니다. 시험가스 농도 곱하기, 자, 시험했는 농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요거는 자, 만드는 회사죠. 만드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방독 마스크 흡수제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요. CCl4, 사유화탄소 0.5% 농도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시험가스 농도잖아요. 100분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게 표준 유효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딱 사면 시험가스 농도 0.5%에서 100분 쓸 수 있는 거다. 이게 주어져요. 근데 모든 작업장의 사유화탄소 농도가 시험에는 0.5% 농도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요. 우리 작업장은 사유화탄소 농도가 0.2%예요. 100분보다 더 쓸 수 있습니까? 적겠습니까? 농도가 더 낮으니까요. 한 120분 길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작업장은 시험에는 0.5%보다 10%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시험했을 때 100분 쓸 수 있었는데요. 여기 작업장은 농도가 더 높으니까 더 많이 못 쓰겠죠. 사용시간 줄어듭니다. 그죠? 자, 이렇게 실제로 작업장 농도에 맞는 농도에서 방독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하는 게 방독 마스크 유효 시간, 파과될 때까지 시간이다.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는 적혀 있는 거다. 그죠? 시험가스 농도 곱하기 시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효 시간이고요. 밑에는 작업장의 유해가스 농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기 중이라는 건 작업장이잖아요. 그죠? 작업장 공기 중에 사유화탄소 농도가 현재 0.2%입니다. 방독면에 사용 가능한 시간은 몇 분입니까? 했고요. 방독면 정화통의 정화능력이라는 건 회사에서 만들어서 공지한 정화능력이죠. 그죠? 사용화탄소 0.5%에서 60분 쓸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유효 시간의 공식은요. 유효 시간은 밑에가 우리 작업장이었죠. 간단하게 작업장의 농도 분의 회사에서 실험해서 주는 능력 요 두 가지입니다. 그죠? 자, 시험했는 농도, 시험 농도. 이 농도에서의 표준 시간, 그죠? 줄여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쉽겠죠? 현재 우리 작업장의 농도는 0.2%다, 그죠? 시험했는 농도는 0.5%에서 60분을 쓸 수 있었어요. 이걸 계산하면요, 150분입니다. 왜냐하면 시험했을 때 농도는 0.5%인데요. 우리 작업장은 농도가 더 낮잖아요. 0.2%. 그러니까 60분보다는 더 쓸 수 있겠죠? 15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네, 나머지는 이제 파란색 글자 위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당 보호 개수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할당 보호 개수가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당 보호 개수 APF라고 하는데요. 보호구 바깥쪽 공기 중에 오염물질 농도와 내가 보호구를 딱 착용했잖아요. 보호구 안쪽의 오염물질 농도에 비해요. 다시 말하면 바깥쪽에는 오염물질이 많은데요. 안쪽에 오염물질이 적을수록 보호구가 성능이 좋은 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 할당 보호 개수를 이용하여 보호구에 대한 최대 사용 농도와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할당 보호 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노출 기준분에 발생 농도, 최대 사용 농도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방독 마스크 안쪽의 오염물질 농도, 착용했는 안쪽 분에 방독 마스크 바깥쪽 오염물질의 농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비해 공식 한번 스스로 보고 지나가 주시고요. 할당 보호 계수 한 개 풀어볼게요. A 분진의 노출 기준이 10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면형 마스크의 할당 보호 계수가 10입니다. 반면형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작업장 내 분진의 최대 농도는 얼마입니까? 했습니다. 자, 요거는요. 노출 기준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식을 써야겠다. 그죠? 할당 보호 계수 APF는 노출 기준분에, 그죠? 현재 우리 작업장에서의 발생 농도를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현재는 뭐를 계산하라 했는가 하면요. 할당 보호 계수를 줬다. 그죠? 노출 기준을 줬고, 요걸 계산하시오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죠? 1 곱하기 발생 농도니까요. 농도는, 그죠? APF 곱하기 노출 기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노출 기준이 10이고요. 할당 보호 계수도 10이죠. 계산하면 100이 되겠다. 그죠? 자, 농도 얼마입니까? 단위는 mg/m 3승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톨루엔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보호구 밖에서 측정한 톨루엔 농도는 30ppm이었습니다. 자, 보호구를 착용한 안의 농도는 2ppm. 자, 얼마만큼 걸러냈어요? 28ppm을 보호구가 걸러냈다는 거네요. 그죠? 이때 보호계수 값을 계산하라. 그죠? 자, 할당 보호계수 APF는요. 자, 보호구 안쪽의 오염물질 농도였죠? 분의 보호구 바깥쪽 오염물질의 농도 해주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착용했는 안의 농도는 2ppm이고요. 바깥쪽의 농도가 30이었습니다. 계산하면 15가 나오겠다. 그죠? 단위는 약분되니까 없습니다. 자, 밑에 문제들 전부 다, 해설 보시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호흡기 보호구의 밀착도 검사, 요거는 스스로 한번 읽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보호구 있거든요. 이것도 별표가 없는 내용은 그다지 출자가 잘 안 되는 거다라고 보시고요. 자, 요거는 필기에 좀 나옵니다. 보호장구 재질에 따른 적용 물질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네오프렌 고무는 비극성 용제, 산, 부식성 물질에 사용할 수 있고요. 비트로는 비극성 용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트릴이다. 그죠? 비극성 용제에 사용하고요. 천연 고무 라텍스는 극성의 용제, 수용성 용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틸 고무입니다. 극성 용제에 사용할 수 있고요. 면은 고체상 물질에는 사용하는데 용제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죽은 찰과상 예방에 사용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부틸 고무, 천연 고무, 니트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두 가지, 그죠? 자, 네오프렌, 비트론, 요까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다. 요 정도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보호구에서 방음 보호구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소음이 많이 발생될 때 착용하는 보호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마개가 있고 귀덮개가 있죠. 귀마개는 외이도에 안으로 삽입하는 형태고요. 귀덮개는 외부에 이렇게 덮는 형태의 보호구죠. 자, 그래서 귀마개, 귀덮개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요. 귀마개의 장단점, 귀덮개의 장단점입니다. 귀마개는 귀 속에 넣는 거, 그죠? 첫 번째 장점은 부피가 작아서 휴대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착용이 간편하다, 그죠? 보안경과 안전모 사용에 구애받지 않아요. 자, 이게 귀 속에 넣다 보니까 이외에 보안경을 이렇게 껴도 괜찮고요. 안전모를 써도 괜찮죠. 근데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이어폰 같은 귀덮개 이렇게 하면은 이외에 보안경을 낄 때 안전모 쓸 때 불편하죠. 그죠? 자, 고온이나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귀에 삽입하니까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귀 속에 넣다 보니까 질병이 있을 때는 착용이 불가능하고요. 자, 요거하고 주의하셔야 돼요. 착용이 간편하다는 있지만 제대로 착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귀 속에 삽입은 하는데 삽입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소음의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착용은 간편하지만 제대로 착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요령이 필요하고요. 착용 여부 파악이 곤란해요. 근로자의 귀 속이다 보니까 지금 작업자가 귀마개 착용했는지 요거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차음 효과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귀덮개보다는 차음 효과가 떨어집니다. 귀마개 오염에 따른 감염 가능성, 그죠? 이거를 손으로 눌러서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요. 땀이 많이 날 때는 외이도에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귀덮개는 귀 전체를 이제 외부에서 덮는 형태죠. 그죠? 자, 요 귀덮개의 장단점 한번 볼게요. 우선은 귀마개보다는 귀덮개가 고음, 높은 소리에서 차음 효과가 더 탁월합니다. 귀마개보다 차음 효과가 일반적으로 크고요. 개인의 차가 적습니다. 자, 그리고 귀 안에 넣는 게 아니라 밖에 덮기 때문에 귀 안에 염증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냥 이렇게 탁 덮으면 되죠. 착용하기 쉽고 착용법이 틀리거나 분실할 염려가 적죠. 크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의 귀덮개를 대부분의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고요. 멀리서도 착용하고 있는지 착용 유무 확인이 쉽다. 그죠? 하지만 단점은 자, 이 귀를 덮다 보니까요. 고온에서 땀이 날 때 불편합니다. 자, 이거를 귀덮개 하고 있는데 안경을 끼기 굉장히 힘들죠. 보안경과 동시 착용 시에 불편하고요. 가격이 귀마개보다 비싸고 크다 보니까 운반하고 보관이 쉽지가 않고요. 자, 오래 사용하여 귀걸이 탄력성이 줄었을 때, 귀걸이가 휘었을 때는 차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차음 효과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과목 넘어가도 또 나오겠습니다. 자, 귀마개나 귀덮개의 차음 효과다. 그죠? 차음 효과는 NRR인데요. 요거는 차음 평가 수가 되겠습니다. NRR 마이너스 7이죠. 곱하기 0.5 공식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차음 효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작업장의 음압 수준이 86dB입니다. 근로자는 귀덮개를 착용하고 있고요. 귀덮개의 차음 평가수 NRR이 19다 나왔습니다. 근로자가 노출되는 음압은 얼마입니까? 노출되는 음압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차음할 수 있는가? 차음 효과를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NRR에다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7 곱하기 0.5였잖아요. 그죠? 현재 NRR이 19입니다. 마이너스 7 곱하기 0.5를 계산하면요. 6dB이 나와요. 6dB를 다시 말하면 차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작업장에 86dB의 소음이 발생되는데요. 여기에서 6dB를 줄이면 80dB에 노출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로자가 노출되는 음압은 80dB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공식도 간단하니까요. 한번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났습니다. 자, 세 번째 과목이 조금 부담스러운 과목이다.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범위가 크게 많진 않죠. 그죠? 지금까지 제가 한강 하는 걸 따라 지금까지 오셨다면요. 아마 충실히만 해주셨다면 실기 넘어갔을 때 마음이 많이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암기할 양이 적었습니다. 그죠?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단원 예상 문제 풀이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